본 방송은 6월 29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57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서진입니다. 저번 회차에 이어서 오늘 방송도 김예찬 PD님, 안세훈님, 정세윤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KBO도 어느새 42주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명예의 전당이 없었죠. 이 명예의 전당 관련해서 역사상 가장 뛰어난 5인은 누구인가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주제인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헐 오브 페임이죠. 네. 이제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 이제 호프집 HOF라고 해서 이제 그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제 쿠퍼스타운이라는 도시에 위치를 합니다. 이게 뉴욕, 이제 맨해튼 뉴욕주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네. 실제로 이제 한 2,000분에서 4,000분 정도 살고 계신 아주 작은 마을이고 네. 뉴욕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맨해튼 브루클린 지역에서 차를 타고 4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이제 미국 입장에서야 옆 동네인데 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토종 한국인 입장에서 좀 먼 거리고 4시간이면 멀죠. 네, 대전, 그렇죠.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죠. 서울 네. 기준으로 실제로 근데 쿠퍼스타운을 이제 메이저리그 키워드, MLB 키워드를 제외하고 검색하면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수제 주류 공장이라든지 농장이라든지 과수원 뭐 이런 목가적인 분위기의 지역으로 실제로 뭐 관광 상품도 그렇게 많이 묘사가 돼요. 네. 실제로 그 뉴욕주의 와이너리 이제 와이너리가 인근에 많이 위치해서 뭐 오에라 비냐드 같은 포도밭도 있고 거기 근처에 뭐 20번 국도를 타고 뭐 자연경관을 관광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환경을 지닌 곳인데. 네. 근데 그런 작은 시골 마을을 모르는 사람 없죠 지금 저희 회사는. 네. 이제 전 세계 약 4억 명의 사람들이 알고 또 그곳에 동경하는 이유는 그곳에 미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국 야구가 처음 태동할 때 이제 영국 크리켓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제 쿠퍼스타운에 있는 이제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분교 사관생도들이 야구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유명해진 곳이긴 한데 네. 아무튼 지금 MLB 최고 영예와 꿈과 희망이 그곳에 다 있습니다. 모든 야구 선수의 뭐 지금 현역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유소년 야구 선수들의 꿈은 그 작은 시골 마을 건물 하나에 동판 하나 남기는 것. 이 가장 야구 선수 최고의 영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제 현대차 지원과 함께 2026년에 이제 부산 기장군에 한국 야구 명예의 전당이 건립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건립 이후로 메이저리그처럼 매년 헌액식을 한다고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네. 야자수에서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 정식적으로 다루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차 한번 다뤄보고 싶기도 했고 좀 해먹은 주제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메이저리그의 클래스 오브 1936 이제 최초인이라고 하면 베이브 로스 야구 황제고 이제 타이콥 이제 데드볼 시대의 황제 이제 월터 존슨 이제 최고의 이제 비공식 기록 160을 찍은 사람 이제 크리스티 매튜슨 이제 마운드의 신사 그다음에 호너스 와그너 호너스 유격수 유격수 호너스 와그너는 이제 베이스볼 레퍼런스에서 장점 쭉 열거하고 단점 논 전설이 있는 그렇게 5명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최초의 5인을 뽑으면 어떨까라는 발칙한 상상에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KBO에도 영구결번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구결번 말고 또 명예의 전당이 필요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 영구결번이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본래 의미를 가장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현재 KBO 영구결번은 약간 명예의 전당의 대체 수준이 돼가지고 좀 너무 개인적으로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각 구단에 기여한 것만 보면 충분히 영구결번 깜인데 영구결번이 되지 못한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라이온즈 뭐 일단 야구 외적인 얘기 제외하고 박한희 선수라든지 뭐 한화 이글스의 구대성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서 메이저리그 영국 앨범 수준 보면 물론 다 족적을 남긴 훌륭한 선수들이니까 영국 앨범이 됐겠지만
이제 KBO 야구 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리그를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선수들은 구단 아니거든요. 연결은, 네. 실제로 양키스 팬분이 계시니까 네. 양키스를 예로 들면 일단 지금 한 자릿수가 다 나갔죠. 그렇죠. 맞아요. 네. 한 자릿수가 다 나갔는데 그 실제로 보면은 그 0번부터 9번까지 선수들이 뭐 정말 훌륭한 선수죠. 지터 선수도 네, 있고 지터도 뭐. 있고 요기다 네. 있고 하지만 정말 KBO 영국 앨범만큼의 선수들은 맞아요. 아니에요. 네. 정말 그 구단을 대표하는 거지 맞아요. 리그를 대표하는 게 영국 앨범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셔서 생각나는데 사실 양키스의 폴오닐 선수 생각하면은 맞아요. 이게 영국 앨범선의 성적인가 싶을 성적은 맞아요. 사실 그것도 있고 사실 한국 선수들이 봤을 때 왜 이 선수가 한국 팬이 봤을 때 왜 이 선수가 영국 앨범이냐 얘기가 100% 나올 정도인데 사실 우승할 때 많이 기여를 해줬고 그렇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상징성도 있고 폴오닐 그 워리어라는 상징성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팀에서도 그런 부분을 인정해주고 영국 앨범을 해준 거기 때문에 사실 팀에서 인정하는 그 어떻게 보면 우리 구단에 기여를 해준 바 그렇죠. 우승과 성적과 그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원팀맨일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재정립도 필요하다는 걸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명예전당 건립이 우리나라 야구 역사를 좀 청정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지금 뭐 야구 관련한 기록이라든지 뭐 유산 유물 같은 게 뭔가 좀 전국에 중구난방적으로 좀 펼쳐져 있어요. 맞아요. 뭐 각 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든지 네네. 뭐 KBO 사무국에 있다든지 야구회관이라든지 뭐 영세한 박물관이 있다든지 네네. 네. 이런 식으로 좀 퍼져 있는데 여러분들 제주도 서귀포에 한국 야구 명예전당이라는 야구박물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아 진짜요? 네,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오. 존재를 하는데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관심도도 좀 적어지니까 이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명예전당 기장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참에 지자체 운영이 제대로 된 기관이 설립돼가지고 네. 한국 야구의 역사를 좀 보존하고 이어나가기를 좀 희망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명구회나 일본 야구전당의 관계처럼 이제 명구회라는 건 우리나라 성구회처럼 약간 은퇴 선수들 중에 일정 기록을 달성한 선수들의 좀 모임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2002에 300선 뭐 이런 식으로 좀 모임이 갖춰져 있는데 네. 그래서 양준혁 선수, 송진우 선수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해서 지금 23분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역할이 실제로 성구회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맞아요. 네네. 그 야구 역사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좀 이게 뭔가 은퇴 선수들의 좀 수준 높은 모임으로 확대되기를 개인적으로 좀 희망하기도 합니다. 네. 이 성구 얘기 조금만 하자면 이 단체가 2009년에 출범을 했는데도 너무 인지도가 사실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나름 그래도 일본의 명구회를 이제 약간 따라하는 그런 느낌의 네네. 단체인데 네. 이게 뭐 달성을 한 선수가 있어도 기사 한 줄도 안 나고 맞아요. 이 선수가 이 달성을 했는데 수여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모를 정도로 너무 좀 유명무실한 단체가 돼가지고 이거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네. 네, 그럼 진짜 명예전당이 리그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KBO 최초의 5인을 뽑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준은 은퇴한 지 5년 이상 된 선수로 뽑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메이저리그 기준을 따온 거죠. 네네. 메이저리그 원래 이제 베테랑 위원회를 제외하고 네. 네. 이제 투표 명예전당 기준이 이제 은퇴한 지 5년 5년. 이상 된 선수 네. 중 메이저리그에서 10년을 뛴 네. 선수 기준인데 이제 이번에 조금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니그로 리그를 편입하고 나서 맞아요. 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희는 10년을 감안하면 왜냐하면 KBO가 아직 40년을 조금 네. 넘기 때문에 네. 좀 감안을 해서 5년 이상 된 선수로만 일단 네. 뽑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 뭐 어느 구단을 편향해서 한다기보다는 정말 그 선수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서 네. 뽑았다는 걸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먼저 5분 어떤 분 뽑았는지 벌써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뽑은 게 다양하게 뽑으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이승엽 선수, 전 선수, 선동열 전 선수 그리고 양준혁, 박경환 그리고 송진우 전 선수까지 이렇게 5명 뽑아봤습니다. 네. 저는 선동열, 최동원, 이승엽, 양준혁, 송진우 이렇게 5분 뽑아봤습니다. 네. 네, 저는 선동열, 이승엽, 최동원, 양준혁, 이종범까지 이렇게 5분 뽑았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야구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주제라 네. 네. 어느 정도 청취자분들도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는 5분은 다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겹치는 선수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뽑으신 이유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선수 한 명 한 명 이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통적으로 뽑은 선수들 먼저 다뤄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일단 선동열 전 선수 선정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뭐 이유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네. 그냥 네, 정말 그렇죠. 들어가요. 대한민국의 국보고 실제로 네. 그 당시에 네.
무등산 폭격기라는 별명도 네. 있고 아, 네. 실제로 뭐 일본에서도 나고야의 태양 네. 앙팡맨을 유명했던 선수고 무튼 KBO 역사상 최고의 투수죠. 네. 일단 WAR 뭐 지금 최근에 비율 스탯이 많이 바뀌어서 좀 애매하긴 한데 네. 그걸로 산정했을 때도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네. 뭐 전체 선수 통틀어서 3위인데 문제는 이 기록이 고작 11시즌, 네. 11시즌을 뛰고 세웠다는 기록인데 왜냐면 음. 다른 통산 선수들은 막 20시즌 이렇게 뛰거든요. 네네. 네. 거의 절반에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역대 탑3 안에 드는 성적을 세웠다. 네네. 타자를 포함해서. 음. 그리고 통산 ERA가 1.20인데 네. 그 중에는 뭐 전설의 80년대 시즌을 포함한 규정 이닝 0점대만 3차례가 있다. 네. 네. 그리고 원래 투수가 MVP 타기 힘들잖아요. 네. 그럼에도 3차례 MVP, 네. 투수 골든 글러브 6회 네. 등 음. 정말 정량적으로 봤을 때 각종 휩쓸 수 있는 상을 다 휩쓸었고 아, 네. 네. 그 8090의 그 혜태 왕조 네. 음. 6번의 우승을 이끈 아, 그냥 말 그대로 어나더 레벨이죠. 네. 그래서 그 시절 혜태뿐만 아니라 정말 KBO 이야. 리그 전체의 맞아요, 얼굴이고 정말 투수 전체에서 고트죠. 네. 음. 말이 필요 없고 선동열이 만약에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네. 솔직히 저는 어느 투수도 못 들어간다고 아, 생각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KBO를 대표하는 투수 레전드 혹은 그냥 선수 레전드를 물어봐도 네. 바로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앞에서 이제 예찬 PD님이 어느 정도 말을 해주셨지만 그냥 말이 안 되는 기록들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그다음에 MPB로 갔던 투수였고 네. 그다음에 만약 명예전당이 진짜 들어오고 나면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장일치가 안 나오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맞아요. 정도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되는 그렇죠.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도 뭐 이 선동열이라는 선수는 KBO의 규격 외 투수였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네. KBO 통산 이닝이 1647이닝인데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투수 WR 1위를 그렇죠.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R이라는 게 사실 뭐 완벽한 스탯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밑에 순위에 있는 선수들과의 차이가 제법 나는 걸 감안을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쉽게 납득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커리어 내내 부진했던 시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데뷔 그렇죠. 이후로. 그러니까 굳이 꼽자면은 이제 MPB 첫 시즌 정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이렇다 보니까 사실 팬들 사이에서 항상 나오는 떡밥 중에 하나가 만약에 선동열이 메이저리그 갔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그렇죠. 이야기도 종종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대단한 투수였습니다. 자, 선동열 선수가 좀 개인적으로 이 명예의 전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커트 실링 같은 경우가 아니면 무조건 들어가는 그렇죠. 네. 정말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신다면 갑자기 뭔가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 이상 네. 어지간하면 무조건 네. 첫 번째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진짜 무조건이죠. 네, 무조건이죠. 네. 그러면 또 다음 선수를 알아볼 텐데요. 지금 두산 베어스 감독이시기도 하죠. 이승엽 전 선수 선정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야구의 꽃이라고 하면 홈런이라는 게 네. 뭔가 네. 굳어진 대명사잖아요. 네. KBO 역사상 최고의 홈런 타자라고 하면 누구나 이승엽 선수를 꼽지 그렇죠. 않을까요? 네. 뭐 한국 KBO에서 최고의 투수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솔직히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뭐 선동열 방금 얘기도 했지만 네. 뭐 어느 쪽에서 최동원 나올 수 있고 뭐 송진우도 나올 수도 네. 있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최고의 타자를 꼽아라 하면은 이승엽이 무조건 대부분 뽑히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뭐 신인 때부터 쭉 잘했어요. 네네. 사실 95년, 96년도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때 WRC 플러스 기준으로 했을 때 95년 136, 네. 96 시즌에 홈런이 9개거든요. 네. 네. 근데 134. 어. 그러니까 생산성이 말도 안 되는 선수고 네. 그리고 약속의 8회라는 명칭을 창조한 인간 스타성 네. 아, 그리고 라이온킹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은 구단 중 하나인 삼성 라이온즈의 라이온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네. 그리고 국가대표에서도 그렇죠. 뭐 시드니라든지 이제 베이징 올림픽의 일본전이라든지 등등 정말 필요할 때 해주는 믿고 네. 보는 타자들. 그래서 실제로 그 이승엽 선수 현역 때 잠실구장이라든지 뭐 대구 시민야구장이라든지를 가면 항상 그 어르신들이나 뭐 나이 드신 이제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이승엽만 나오면 아 이승엽 정말 꼭 하나 해줄 기다 이러면서 아, 이승엽은 그냥 항상 믿고 보는 타자. 그렇죠. 네, 네. 실제로 2002년 한국 시리즈에서도 그 구단주가 그때 이승엽 선수가 1차전 때 안타 하나 치고 쭉 못 치다가 6차전 때도 네. 4타수 반타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구단주가 야 감독한테 전화해서 정말 빼라 했는데 그때 김재하 단장이 한 번만 믿어보시죠 네. 했더니 바로 그때 3런 동점포를 치고 네. 그다음 마영 홈런으로 끝내버렸다 등등. 그리고 뭐 기록만 봐도 네. 뭐 한국 시리즈 4회 우승, 통산 KBO 최다 MVP 5회, 네. 통산 최다 글러브 10회, 와. 그리고 최정이 최근에 경신했죠. 네. 네네. 이번 시즌에 경신하기 전까지 통산 퇴장홈런부터 각종 타격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방금 선동열이 투수계의 고트라면 타자계의 고트는 이승엽이다. 네. 그리고
한 시즌 최다 홈런 56호. 네. 이제 아시아 기준으로 왜냐면 발렌틴이 60홈런을 쳤기 때문에 네네. 근데 세이버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타자예요. 네네. 그렇죠. 통산 최고 OPS와 장타율 기록 보유자고 네네. 그리고 부족하다고 느껴졌던 시즌들도 막상 세이버를 까보면 물론 그때 같은 시대에 심정수가 있긴 했지만 네네. 그렇죠. 아. 네네. 그리고 게스히팅도 완벽했던 선수고 그리고 팔목 힘을 이용한 기술적 타격이 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는 게 제가 직관 갔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2017년 6월 6일에 잠실전에서 네. 두산 대 삼성 이 연장을 갔던 경기가 있어요. 네. 그때 이승엽 선수가 연장전에 들어와서 팔목을 이렇게 톡 쳐서 정말 톡 걷어올렸거든요. 네. 네. 근데 그게 뻗어서 넘어가는 장면을 아마 와.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걸 정말 기술적 타격이 정말 예술적이다. 라고 제가 삼성 팬으로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저도 뭐 이제 KBO를 상징한 투수가 이제 선동열이라면 타자는 이제 이승엽이 이제 떠오를 수밖에 없을 네. 것 같은데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실 일본 프로야구에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주요 타격 지표는 다 이제 이승엽의 몫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이제 일본 프로야구에서의 활약이 한국 때만큼의 이제 꾸준함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요미우리 시절에 뭐 41홈런을 기록한 시즌도 있을 만큼 2006년이죠. 네. 네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거포 타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승엽 선수는 또 기억이 나는 게 이제 은퇴 시즌 마지막 경기 때 그 연타석 홈런 쳤던 거 그게 사실 네. 저는 지금도 첫 되게 번째.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였어가지고 네. 그렇죠. 기억이 네. 참 많이 2010년 났습니다. 10월 3일이죠. 아직도 기억나는 게 네. 그 한명재 캐스터의 멘트죠. 아. 우리가 이 선수를 어떻게 보낼 수 있을지 아. 그 멘트는 정말 대단했던 네. 사실 연타석 홈런은 정말 전성기 타자도 만들기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네.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가는 그 축포 느낌으로 그렇죠. 아, 마지막에. 그렇죠. 어떤 정말 앞에서 너무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만 덧붙이면 진짜 만장일치로 또 들어가야 되는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네. 스토리도 그렇고 성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뒷받침해주는 완벽한 어떻게 보면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독으로서도 훌륭하시고. 아, 네, 넘어가죠. 네. 네, 그럼 살짝 떨떠러 맞았어요. 따뜻하지 않고. 그럼 또 바로 넘어가서 네, 다음은 양준혁 전 선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분 역시 저희가 만장일치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세이버의 신. 아, 지금 시대에 뛰었으면 정말 당대보다 훨씬 고평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타율 자체도 뭐 3할이지만 일단 볼넷과 사사구와 타율의 타출 갭이 네. 1할을 넘고 볼산비도 1.4. 네. 그래서 장타력도 근데 부족하지 않아서 300홈런을 넘겼죠. 네. 네. 정말 OPS 머신. 네. 말 그대로 양신이라는 그 말이 무색하지 않고 네. 그리고 꾸준했던 선수잖아요. 그쵸. 양준혁이라고 네네. 하면은 뭐 16년 연속 세 자릿수 안타, 네. 15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등의 대기록을 써내려간 선수입니다. 아, 네. 은퇴 시점에서 개인 통산으로 봤을 때 네. 최다 안타, 타석, 홈런, 사사구, 2루타, 와. 최다 루타, 장타, 득점, 타점, 출장, 최다 타수가 전부 다 양준혁의 기록이었고 와. 뭐 이미 이걸로 다 말이 된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쵸, 네. 양준혁 선수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기록은 볼넷이라고 합니다. 어. 하지만 현역 시절에는 뭔가 2인자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쵸, 네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쭉쭉쭉 뭔가 이승엽도 있고 네. 뭐 계속 뭐 LG 해태 돌아다니면서 뭔가 계속 그쵸. 밀리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그 최훈 작가님이 은퇴하실 때 그리고 은퇴 만화가 실제로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걸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은퇴하는 때까지 정말 감동을 준 대단한 타자고 네. 네.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평가받을 선수일 것 같아요. 뭐 예찬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제 실제 기록에 비해서 조금 상당히 저평가를 받은 선수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이 저도 들고, 그러니까 5천 타석을 이상 소화한 이제 KBO 타자들 가운데 통산 WRC 플러스가 165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이제 이승엽 전 선수가 이제 149.8이었던 걸 보면은 양준혁 선수가 이제 누적 기록에선 조금 밀릴지라도 이제 비율 지표에서는 절대 이제 밀리지 않는 뭐 KBO 최고 타자임을 저는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양준혁 전 선수가 이제 국가대항전에서 활약이라든지 그런 타이틀홀더 이미지가 아무래도 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저평가를 받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임팩트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게 꾸준하게 이제 잘한 선수의 네. 가치를 좀 더 높게 쳐주는 편이어가지고 네. 양준혁 전 선수도 이제 무조건 명예전당 들어가야 되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어떻게 보면 양준혁 선수의 선수 경력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도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다양하게 네. 그에 따라서 팀도 좀 옮겼었고, 네. 근데 정말 돌고 돌아서 푸른피의 레전드 중 한 명이고, 그렇죠. 진짜 저평가가 된다면 그냥 딱 그거 같아요. 같은 시대에 임팩트를 너무 크게 남긴 선수들이 아, 맞아요. 너무 많았어요. 네. 같이 이승엽 선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신정 선수도 있고, 이종범도 있고. 이종범도 있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보면 명예전당의 홀오페임을 할 때는 통산 성적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 통산 성적 봤을 때 이 성적이 임팩트가 없으면 어떤 성적이 임팩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리고 양준혁 선수의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에 하나가 그저 1루로 열심히 뛰었던 선수를 기억되고 싶다. 맞죠.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선수로서의 마인드셋과 네. 그리고 잘 꾸준하고 싶었던 약간 그런 거를 대변하는 것 같아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명예전당의 설립 취지와도 잘 어울린 선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거 방금 말씀해주신 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네. 2010년에 은퇴 경기 할 때 김광현 선수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경기 마지막 타석에서 내야 땅볼을 치고 네. 1루로 달려가는 그 장면이 네. 모든 팬들에게 정말 감동을 줬잖아요. 그쵸. 그렇죠. 정말 그런 것만큼 정말 양준혁이 너무 꾸준했기 때문에 저평가받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기록을 1년, 2년, 3년만 기록을 해도 네. 정말 대단한 선수다라고 느껴질 것 같은데 너무 당연하게 그 그쵸. 기록을 써내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저평가받지 않았나라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도 양준혁 전 선수 하면은 그 마인드셋이 이게 야구뿐만 아니라 정말 제가 그냥 다른 분야를 대할 때도 네. 참 일을 저렇게 해야 되지 뭔가 그런 귀감을 그렇죠. 주는 진짜 그런 선수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은 예찬 PD님과 세훈님이 뽑아주신 송진우 전 선수입니다. 선정 이유가 궁금합니다. 솔직히 언급하는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는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쵸. 네네 그렇죠. 왜냐면 워낙 다른 선수들이 워낙 슈퍼스타다 보니까 그렇죠. 네. 다른 선수들은 뭐 야구를 안 보는 분들에게 말해도 이승엽, 이름은 들어보고 천동열 이러면 네. 다 알잖아요. 근데 송진우 선수는 말했을 때 그게 누군데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송골매, 빙그레 레전드, 네. 압도적인 누적 기록 네. 그렇죠. 이건 솔직히 전 깨질까 의문이 들어요. 그쵸. KBO가 망할 때까지. 심지어 투수로서의 기록이기 네, 맞아요. 때문에 이제 송진우의 누적을 깰 만한 선수들은 다 해외로 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투수나 타자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네. 투수나 타자나 과거의 그 비율은 몰라도 누적 기록은 솔직히 깨기 어려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뭐 송진우 선수가 가지고 있던 기록은 통산 투수 최다승, 네. 최하 탈삼진. 근데 전 그나마 이거는 개인적으로 양현종 선수가 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 하지만 통산 이닝과 통산 최다패 이건 전 절대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네. 뭐 200승, 100세이브, 3000이닝 네. 이것만 봐도 이거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명예전당감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로 뭐 사바시아라든지 이런 선수들도 누적으로 누적으로, 평가받고 네. 있잖아요. 네네. 특히 그리고 각종 최고령 기록들 아. 그리고 막 39의 노히트 노런, 네. 와. 43의 승리 와.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계신데 전 개인적으로 삼성 팬으로서 지금 오승환 선수가 이제 한국 나이 42이잖아요. 네. 네네. 네. 그럼에도 기록으로만 봐도 경이로운데 네. 그거보다 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체력 소모를 필요로 하는 선발 네. 투수로 그런 퍼포먼스를 계속 보여줬다는 게 정말 인간적으로 경이로우면서 뭔가 신기한 네. 수준의 그쵸. 저는 그런 네. 생각을 들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KBO 누적의 제왕이 아닐까 싶을 그렇죠. 정도로 이제 선발 최다승은 양현종 선수가 갱신을 그렇죠. 했죠. 선발 최다승 경기. 네, 선발 최다승. 네, 그리고 이제 뭐 앞에서 예찬님 말씀해 주듯이 통산 최다승이나 아니면 탈삼진도 경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현대 야구로 넘어와서 해외 진출이 더 잦아지고 선수에 그렇죠. 대한 관리가 더 관심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송진우 선수가 21시즌 21시즌 뛰었는데 이건 둘째 치고 과연 3,000이닝을 채울 수 있는 선수가 나올까에 대한 맞아요. 거는 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발로 200이닝을 15시즌을 뛰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투수가 앞으로 나올까라는 그렇죠. 거는 정말 의문이고 3,000이닝을 뛴다는 것은 꾸준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롱런을 하기 위한 실력이 뒷받침돼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네. 명예전당에 들어갈 자격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200이닝이라는 건 본인이 뛰고 싶어서 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실력도 네. 돼야 되고 꾸준함도 네. 있어야 되니까 네. 아무리 좋은 투수여도 뭐 몸이 안 좋으면 200이닝 못 채우는 네. 거고 아무리 내구성이 좋아도 실력이 안 되면 200이닝이 못 도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정말 그 누적 기록이라는 게 무시받으면 안 된다는 네. 생각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송진우 전 선수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은 예찬 PD님과 세윤님이 뽑아주신 최동원 전 선수입니다. 물론 저희가 선정하는 선수들이 다 그렇지만 정말 야구 안 보는 저희 할머니도 무쇠팔이라는 별명까지 다 아는 전 선수님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최동원 선수의 전성기는 KBO 성립 이전 실업계죠. 네. 그쵸. 네. 네. 하지만 프로로 오면서도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선동열과의 프로야구 흥행을 이끈 라이벌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저는 그
선수 개인 말고 리그 전체의 흥행을 위해서는 라이벌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KBO의 초창기 때 김봉현과 이만수의 100홈런 경쟁이라든지 네. 뭐 김시진과 최동원의 100승 경쟁이라든지 하지만 최동원과 선동열이 정말 KBO를 전체 역사를 돌아봤을 때 최고의 라이벌리가 아닐까 그렇죠. 네.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삼성 라이온즈 팬으로서 좀 뼈아픈 말이긴 하지만 84년도 한국 시리즈 때 네. 무쇠팔 최동원의 4승 1패 네.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고 아. 네. 다시 안 나오면 안 되는 나오면 안 기록이죠. 나올 수 없고. 네. 7차전 중에 5경기를 나왔다는 건데 네. 그리고 선생활 말년에 이제 선수협 파동 때문에 삼성에 오셔서 그래도 통산 승수를 달성하기도 하셨고 네. 그리고 말씀한 것처럼 선수들의 권리 신장에 앞장선 분이 최동원 선수예요.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방금 말한 대로 선수협 파동 때문에 네. 롯데와 삼성 사이에 김시진, 최동원 트레이드가 있기도 했고 네. 물론 요즘은 오히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따지는 게 전 대세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사실 미국에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히려 저 미국이었으면 무조건 당장 올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저때 그렇죠. 바로 뭐 샤첼 페이지가 들어간 것처럼. 네. 그리고 무쇠팔이라는 별명을 생긴 것처럼 압도적인 내구성. 네. 사실 요즘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약간 피칭 퀄리티라는 개념 때문에 내구성이 좀 저평가받는 맞아요. 그런 기종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코빈 번스 사이영 이후로. 네. 그래서 근데 최동원 선수의 구위나 투수 메커니즘 자체도 그 당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 네. 커브라든지 네. 스플리터 네. 같은 걸 보면 정말 세련됐거든요. 영상 보면 네. 요즘 써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그 메이저리그를 따지면 클레이튼 커쇼나 네. 그렉 메더스 같이 낙차가 대단한 커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아마추어 때부터 좀 혹사를 많이 땄더라. 경남고 때부터.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꾸준하게 선수 생활을 타클래스에서 이어나갔다는 것. 네.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선동열과 라이벌리를 형성했다는 게 저 검표가 되고 개인적으로 전 그래서 최동원 선수 이름을 딴 최동원상이 싸이영상이나 사무라상처럼 좀 권위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롯데 팬분들이 항상 기대하는 네. 안경 쓴 에이스의 그렇죠. 원조도 최동원 선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KBO를 풍미한 선수다라고 네.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말씀하셨듯이 1980년대 이제 선동열과 함께 뭐 KBO를 대표하는 투수가 이 최동원 선수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둘의 라이벌을 다룬 영화도 이제 있었잖아요. 퍼펙트 게임이라고 게임이라고. 있었죠. 그리고 그만큼 뭐 정말 KBO를 상징하는 라이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 저는 이제 특히나 이 두 선수의 삶 자체가 조금 대비되는 부분도 좀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동열이 어떻게 보면 정말 전형적인 엘리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KBO에서 압도적인 활약을 하고 NPB에서도 이제 좋은 활약을 보이면서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본다면은 사실 최동원 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 시리즈 우승 그 84년대 그 이후에 어떤 선수 생활을 봤을 때 그렇게 막 아름답다고 보긴 이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수의 네. 파동으로 이제 삼성으로 이제 원치 않는 트레이드도 가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뭐 2011년에 대장암으로 이제 좀 안타깝게도 이제 매우 네. 이른 나이에 또 돌아가셨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제서 사실 롯데에서 영구 결번한 것도 저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더 빨리 할 수 있었던 부분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최동원 전 이제 선수가 이제 꼭 이제 롯데에서 이제 코치 생활을 해보고 싶으셨던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걸 못 하고 이제 돌아가신 것도 좀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고 네. 또 이게 아까 예찬님께서 이제 언급을 하신 이 최동원 상이 아직까지는 사실 미국의 싸이영 상이나 일본의 사무라 상에 비해서 좀 대중적으로 권위 있는 상이 아닌 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조금 아쉬운 느낌인데 제가 알기로 이제 야구공작소의 오연우님께서 이걸 주제로 쓰신 칼럼이 또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것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선수로 또 넘어가서요. 세훈님이 뽑아주셨죠? 박경환 선수인데요. 박경환 네. 선수 선정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 마지막 놓고 최동원 선수하고 박경환 선수 되게 고민하다가 저는 네. 박경환 선수 골랐는데 네. 사실 고른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누적 성적에서 오래 뛰어서 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포수라는 그런 상징성 프리미엄이 때문에 있으니까. 골랐는데 정말 언제나 이제 KBO 이제 포수 레전드 포수 계보를 뽑으면 언제나 이름이 나오고 1, 2순위로 뽑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네. KBO 포수 최초 20, 시작으로 해서 나눌 수 있는 스탯이 정말 여러 가지고 그렇죠. 스탯이 지금 현재 기준 통산 WAR 포수 기준 2위고 1위는 지금 현재 아직 두산에서 뛰고 있는 양희 선수인데 통산 23시즌 뛰면서 2044경기 타율 2할 4푼9리 OPS 0.824 314홈런 995타점 75도로 정말 어떻게 보면 수비도 근데 이런 타격 성적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수비로 더 곽강을 받았던 정말 네. 어떻게 보면 완성형 포수가 아니었을까. 골든글러브 3회 우승 5번, MVP 1회, 홈런 1위 2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성적도 좋고 정말 팀의 기여도 많이 했고 네. 그리고 아마
SSC나 SK 팬분들 기억 속에는 아마 2010년 우승하고 박경환 선수에게 고개 숙이고 인사던 그 김광현 선수의 모습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명장면일 그렇죠.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첫 턴에 들어갈 자격도 충분한 선수고 커리어도 충분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윤님이 이종범 전 선수를 뽑아주셨는데요. 네, 일단 이종범 전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양준혁 전 선수와 함께 이제 신자가 붙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종범신, 종범신. 네. 뭐, 네. 뭐 그만큼 이제 선수 시절에 정말 저는 그 임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압도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홈런도 치고 도루도 하고 뭐 수비도 잘하고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면 뭐 5툴 플레이어를 그렇죠. 했을 때 가장 상징적인 선수가 저는 이제 이종범 전 선수인 것 같고 사실 일본 프로야구에 갔다 온 이후로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전성기만큼의 모습을 물론 보여주진 못했지만은 사실 막 이종범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할 때 막 팬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 많거든요. 이종범한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그렇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으로 보면 사실 그게 사실 그걸 보여주는 지표가 WR인데 네. 실제로 이제 스태티즈 기준으로 이제 통산 WR 6위가 제가 알기로는 이종범 선수인 걸로 네, 알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타율, 출률, 장타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앞서 저희가 이야기한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부족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런 WR 같은 지표를 봤을 때는 왜 우리가 이제 이종범 전 선수한테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이거 한마디 하자면 왜냐면 이거 제가 삼성 팬인데 저 PD는 이승엽, 양준혁 뽑고 이종범 안 뽑은 거 보니까 저거 호남 차별하네 이런 얘기하다가 제가 왜 선정을 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종범 선수가 정말 대단한 선수죠. 네. 데뷔를 하고 나서 70도로 84도를 기록했고 네. 실제로 통산 타율이 제가 알기로는 2할 9푼 7인가 그래요. 아, 한 네, 번에 살 조금 안 네. 되네. 네. 그리고 막 유격수잖아요. 그렇죠. 그쵸. 유격수에서 그런 5툴 플레이어의 모습을 보였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 솔직히 임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방금 말한 이승엽이라든지 양준혁이라든지 그런 여타 네. 선수들의 당연히 비슷한 성적에 상회하는 임팩트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누적입니다. 누적. 그렇죠. 그렇죠. 네. 제가 명예의 전당이라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누적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종범 선수가 그 현역 때 일본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 이후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좀 정체됐어요. 외야로 그렇죠. 넘어가면서. 네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 최초의 무조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의 5인 이후 다음 회차에 무조건 들어갈 선수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최초의 5인 이 5 선수에 비해서는 임팩트는 정말 빠질 수 없는 선수지만 네. 누적적인 면에서 살짝 부족한 게 있다. 네. 전 그래서 살짝 안타깝게 뽑지 못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종범 선수가 보여준 그 혜태 왕조의 중심으로서 네. 그 말 있잖아요. 투수는 선동열, 타자는 이승엽, 네. 야구는 이종범. 네네. 이라는 것처럼 정말 임팩트가 깊게 각인된 말 그대로 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로 많은 지지를 받은 선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임팩트에도 불구하고 누적 기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못 뽑았다. 아. 라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이번에 이 방송을 준비하면 생각해봤는데 그냥 첫 턴에 한 10명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다섯 명 하기 다섯 힘들긴 해요. 뽑았다는 그렇죠. 거는 네. 너무 좀 난리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5명만 뽑는 것도 사실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다음으로 얘기 나눠볼 거는 KBO 러시모어입니다. 네. 러시모어라는 말이 사실 저는 좀 생소한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아무튼 러시모어는 4명을 뽑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는 앞서 뽑은 5명 중에 1명을 제외해야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뽑으실 건가요? 이거 러시모라는 건 이제 미국에서 주로 쓰는 표현이죠. 네. 아, 네. 미국 뭐 커뮤니티나 기사 많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제 미국 사우스다코타에 있는 러시모 산에서 따온 건데 네. 그 러시모 산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4명이 있죠. 네.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이제 루즈벨트. 링컨, 시어더 루즈벨트 네. 이렇게 4명이 있는데 그만큼 가장 훌륭한 4명이라고 하면 대명사가 러시모인데 네.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5명 중에 1명을 빠내는 네. 좀 잔인한 네. 시간이 될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재미로 하는 겁니다. 재미로. 네. 이건 네, 진짜 네. 순수 재미. 네, 순수 재미. 네. 그래서 저부터 하자면 저는 가슴 아프지만 양준혁 선수를 제외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일단 팀쿼터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야구에서 고평가받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스탯들 네. 있잖아요. 그게 현재는 여러 선수들에 의해서 경신이 되었다라는 네. 네. 부분이 살짝 걸리는 부분입니다. 네. 물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정말 팔방민 부족함 없는 네. 세이버적 타자지만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나온 5명들이 각 비교가 각 부분에 정말 고트들이잖아요. 네. 그쵸. 주적의 송진우, 선동열, 최동원, 네. 이승엽 네. 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커리어 내내 상대적으로 뭔가 완벽한 1인자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다는 게 개인적으로 전 아쉬움이 남아서 양준혁 선수를 제외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뽑은 5명에서 1명을 빼야 된다면은 아마 송진우 선수를 빼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4명 얼굴 박아야 된다 하면은 이승엽, 선동열, 이종범, 최동원 이렇게 4명 KBO 레전드 40인 최다 득표 4명을 박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42년 역사에서 가장 투타를 대표한 2명씩인 것 같고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밸런스적인 것도 있고 가장 모두가 아는 이름들 4명이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러시모어 사인은 이렇게 사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선수들.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이제 롯데 팬으로서 마음이 좀 아프지만 최동원 선수를 이제 제외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 상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투수인 거는 정말 뭐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아무래도 선수 경력 자체가 그렇게 길지 않으시다 보니까 이제 순수 그렇죠. 기록 면에서는 앞서 제가 선택했던 다른 4분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게 이제 사실이어가지고 이제 그런 감성적인 측면을 좀 배제하고 공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결정을 해봤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계속 얘기한 누적의 문제죠. 명예전당 누적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임팩트만으로는 좀 안타까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KBO 러시모어까지 뽑아봤습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뽑은 최초의 5인 다음 턴에 선정될 것 같은 선수를 뽑고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사심이 좀 들어가려나요? 듬뿍이요, 듬뿍. 그래서 사심만 듬뿍. 네, 어떤 선수 선정하고 싶으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뽑은 5명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일단 이종범 선수가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이종범 선수는 아까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외하자면 저는 헐크 이만수 선수 일단 최초의 기록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네. 최초의 홈런, 최초의 100호 홈런을 기록했고 85년 한국 시리즈를 없애버린 통합 우승의 주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포수 고투를 뽑을 때 박경환 선수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초창기를 대표하는 선수는 단연 이만수. 그렇죠. 그 포수뿐만 아니라 KBO 리그 전체를 대표하는 선수는 이만수 선수.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김봉현 혜태 4번 타자와 이만수 삼성 4번 타자의 영원한 라이벌리가 겹쳐서 누가 먼저 통산 100홈런을 칠 것이냐로 완전 화제를 끌어모으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도 뭐 이만수 파운데이션을 통해서 뭐 동남아 라오스라든지 그쪽에서 야구 봉사를 하시는 그런 선행.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클레멘테 상처럼 이만수 상을 만들어서 지금 뭐 사랑의 골든글러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행을 하는 선수들에게 이만수 상을 부여하면 어떨까?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상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심으로는 커리어만 봤을 때 야구 선수로만 봤을 때는 김동주 선수 충분히 구목권 김동주 선수 커리어로만 아무래도 선수로만 봐야죠. 아무래도 그 외적인 거를 따지면은 커트실링처럼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 외적으로도 홍성 선수나 박재웅 선수, 리틀 쿠바 보고 싶고 정말 들어간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네, 저도 이제 최초 5인에 쓸까 말까 하고 이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이만수 위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프로야구 첫 안타, 첫 타점, 첫 홈런 같이 이제는 프로야구의 정말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는 사실 이만수 전 선수를 빼놓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야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선행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특별 헌액 이런 게 있다면은 KBO 경력은 거의 없지만 이제 박찬호 전 선수도 사실 특별 헌액 이런 걸로 들어가실 만한 분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한 게 이게 KBO만 얘기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한국 야구 명예 전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이게 건립이 된다면 지금 해외에서 많은 커리어를 쌓은 선수들도 나중에 반드시 들어갈 것 같아요. 추신수 선수라든지 박찬호 선수, 김병현 선수 이런 선수들 다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준비하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사실 메이저리그 명예전당에는 선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감독과 뭐 프런트 뭐 예를 들어서 뭐 감독으로 따지면 라루사 감독이라든지 뭐 프런트로 따지면 브렌치 리키 단장이라든지 이런 인물들도 MLB 야구 명예전당에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KBO 명예전당에 감독이나 프런트를 선정을 해야 된다면 첫 번째로 뽑힐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은경 감독. 저도 감독은 사실 김은용 감독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긴 합니다. 김인식 감독, 김은경 감독님. 한국 시리즈 10회 우승이라는 너무나 압도적인 사실 그 커리어 때문에 혜태 왕조의 주역이기도 하고 네. 2002년에 삼성 라이온즈의 불미불명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번도 하지 못한 그
징크스를 2002년에 깨주시기도 하고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살짝 네. 개인적으로 5점이라고 네.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야구사에 정말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감독으로서 정말 네. 큰 네. 만약에 김웅룡 감독님이 아니면 누구 뽑을 것 같아요? 저는 김희식 감독님 네, 것 저도 같습니다. 아, 네. 저는 개인적으로 김영덕 감독님. 아. 감독님. 김영덕 감독님 뽑을 수 있을 것 같고 프런트는 있을까요? 프런트. 아무래도 너무 욕먹는 주체가 이거는 좀 어렵네요. 네. 네. 두산 팬 입장에서 김태룡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근데 노코멘트 저는 노코멘트 근데 될까요? 아무래도 KBO에서 단장이라는 직책을 오래 한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팀의 단장은 대두된 것 자체도 사실 얼마 네. 안 됐고 단장이라는 직책이. 그래서 솔직히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김태령 단장 정도의 커리어라면 우승도 많이 시켰고 그렇죠. 엄청 네. 오래 하셨죠. 단장 오래 지냈을 하셨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선수 출신이시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네. 분으로 이제 단장까지 달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프런트 쪽에서 들어갈 인물로 꼽으면 1순위 쪽에 가까운 사람이 인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뽑자면 그 2002년에 김재하 삼성라이온즈 단장 네. 그분이 이제 정말 방금 말씀드렸듯이 불미불명 웅비 삼성이잖아요. 네. 정말 오랜 시간 한국 시리즈 우승하지 못했다는 징크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 김웅룡 감독을 데려온다는 건 네. 정말 지금 몇 년 전에 강민호 선수가 FA 이적한 것처럼 대단한 충격이었거든요. 그쵸. 네. 왜냐면 혜태와 삼성의 라이벌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깊었잖아요. 네. 그때 네. 정말 80년대 90년대 막 구단 버스 태우고 이런 그렇죠. 시절이잖아요. 지금은 아무래도 가장 대단한 라이벌리 생각하면 잠실 라이벌. 그렇죠. 두산 잠실 네, 라이벌이지만 네, 네. 그것보다 더 뜨거웠던 게 어떻게 보면 네. 과거에 삼성과 혜태였거든요. 혜태였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승이라는 그 하나의 목표만 보고 김웅룡 감독을 삼성 라이온즈에 전권을 주면서 데려와서 네. 그리고 양준혁 선수도 다시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쵸. 그때 네. LG와 혜태를 돌던 양준혁 선수를 다시 삼성에서 우승 한번 해야지 해서 데려와서 2002년에 결국 우승을 이끌어냈다라는 아. 점에서 고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는 게 MLB와 KBO의 그 구조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메이저리그는 물론 아까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뭐 리버티 미디어에서 애틀란타 브레이브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지분 구조가 있긴 하지만 결국 독립적인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 구단주와 오너십과 구단은 그 구단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구단 자체가 하나의 사업체이기 그렇죠. 네, 때문에 네. 근데 KBO는 약간 이제 톡 까놓고 얘기해서 솔직히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약간 사회 공헌 차원의 입장, 솔직히 키움 히어로들 제외하죠. 그쵸. 적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기업의 입김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적 자체보다는 어느 정도 구단 운영 자체에 본질을 두는 운영이 많아서 아무래도 저희가 메이저리그에서 얘기하는 뭔가 획기적인 운영이라든지 뭔가 정말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네. 그런 운영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비해서 프런트가 좀 하는 역할도 부각되지 않고 있고 물론 네.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KBO도 메이저리그처럼 정말 100년 가까이 전의 역사를 축적한다면 그때는 정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뭐 지금 살짝 계속 떨떠름하시 김대중 몇몇 감독들도 솔직히 좀 뭔가 욕먹는 자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노이든 네. 승배라고 네.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좀 시간이 지나면 재평가 받을 여지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KBO 명예의 전당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그 기록들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전드 기록들 들으면서 아 진짜 레전드는 레전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청취자분들도 추억여행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언제나 뭐 댓글이나 아, 네, 말해서 의견 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는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네. 맞습니다. 이거는 다시 어떻게 한번 보면 재미를 위해서 네. 강조하는 바입니다. 네. 오늘 뭐 다들 어떠셨나요? 가장 생각나는 거는 이번 방송 준비를 하고 좀 찾아보면서 네. KBO가 42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사이에 수많은 레전드들이 나왔고 네. 정말 멋진 기록들을 남겨준 선수들과 감독들이 많았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5명 뽑는 것도 힘들었고 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뛰고 있는 뭐 김강현 선수라든가 최정 선수, 김현수 선수, 양의지 선수 정말
당장 명예전당에 들어가 해도 문제가 없을 선수들 많기 때문에 네, 네. 정말 더 현재도 기대가 되지만 미래도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자료 조사를 해보면서 이제 뭔가 맞다 이런 선수들이 있었지 이런 기록들 남겼었지 하면서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뭔가 자료 조사하면서 재밌었고 방송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방금 계속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KBO의 역사를 한번 되짚어보면서 아 정말 이런 선수들도 있었지. 맞아 이때는 이랬지. 이렇게 되짚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게 2022년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KBO 40인 그게 아시는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히스토리 40이라고 칼럼 형식으로 네이버에 연재가 되던 게 네, 있어요. 네. 이게 40개의 순간들을 연재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꽤 재밌었어요. 제가 네네. 지난 몇 주간 계속 챙겨보면서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그 히스토리 40이라는 걸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KBO 역사도 되짚어보고 그리고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KBO의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네. 네. 당장 이번 시즌 순위부터 네. 앞으로 지금 영건들의 활약도 네. 기대돼서 2026년에 기장의 명예전당이 설립 때문에 꼭 한번 가봐야겠다. 아, 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026년 명예전당에서 뵙는 걸로 야자수 존재한다는 네. 기념 방송을 네. 다시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